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영필입니다. 오늘이 2020년 4월 2일입니다. 내일이 4월 3일이고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인 1948년 4월 3일에 제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주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 세계 방방 곳곳을 다 다녀본 건 아닙니다만 제주도는 갈 때마다 정말 아름답고 좋다. 제주도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오히려 제주도에 대한 아쉬움을 좀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조금만 더 남쪽이어서 위도가 1년 중에 한 6개월 정도만 바다 수영이 가능했더라면, 제주도에서 온천만 나왔더라면, 바람만 조금 덜 불었더라면 정말 세계적인 하와이를 능가하는 곳이었을 텐데 제가 하와이를 안 가봤어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제주,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제주 곳곳이 학살지였다는 걸 안다라면 저는 항상 제주를 갈 때마다 너무 즐겁고 신나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느낌과 더불어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제가 15년 전 제주를 갔을 때는 60년 전 이곳에는, 최근에는 65년 전, 70년 전 이곳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주를 둘러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이야기 가는데, 4.3 사건입니까? 4.3 항쟁입니까? 4.3 학살입니까? 지금은 4.3 사건으로 규정을 합니다. 학살이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제주 도민들이 이승만 정권에 대한민국 군인들에 의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피지배층, 많이 죽음을 당한 측면의 입장에서만 해석하는 것 같고, 4.3 항쟁이라면 더욱더 그래 보이고, 그런데 분명히 사회주의자 무장봉기대에 의해서 군인이나 경찰 가족들도 피해를 입었고 제주 도민들은 양측으로부터 시달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제주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주 4.3 사건을 처음 접했던 건, 저는 진짜로 제주 4.3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때 우연히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을, 좀 빨랐죠. 제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 어려운 책을 읽진 않았는데 그 책을 읽고 와 진짜야? 하고 그냥 무심히 넘어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4.3을 찾아보게 됐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4.3을 공부하게 됐죠. 그런데 제가 2000년에 교사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그때까지 당시 국사 교과서에는 4.3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5년 수능부터 근현대사 교과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2002년인가 2003년쯤에 이제 교과서가 학교로 옵니다. 6종 교과서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제가 역사 선생님이니까 새롭게 시작할 근현대사 교과서를 선정하라. 그때 막 금성, 대한 교과서 막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천재 막 이렇게. 그런데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의 역사 선생님들이 금성 교과서를 채택을 합니다. 이유는 가장 많은 사진 자료가 있었고 학생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금성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6종 교과서에 동일하게 실렸던 제주 4.3 항쟁. 그러니까 책을 딱 폈을 때 제주 4.3 항쟁이 당시 근현대사 교과서에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으로 실리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다른 교과서도 막 손을 덜덜덜 떨면서 4.3을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4.3 수업을 하지 못하고 학원가로 나왔는데, 그때 저기 신촌에 스카이에드 학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4.3 항쟁을 처음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학교를 벗어나서 외부 학원에서, 그것도 학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 강의실인데 더군다나 또 카메라를 놓고 강의를 하게 되니까 이게 설레더라고요. 야, 난 정말 행복한 역사 선생님이구나. 우리 선배 선생님들은 4.3에 대해서 알면서도 교단에서 입을 다물어야만 했을 텐데, 그렇죠. 실제 4.3 이야기를 함부로 꺼냈다가는 만약에 여러분 박정희 정권 때, 이승만 정권 때 학교 교사가 교단에서 4.3 이야기 했다가는 교직에서 잘리는 건 둘째치고 어딘가 끌려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고문 후유증으로 침 흘리고 다녔겠죠. 전두환 정권 때까지 대학에서 학생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1, 2, 3, 4, 5, 6 하고 노는 건 괜찮았지만
8765 4.3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어디선가 숨어있던 사법경찰이 너 뭐라고 했어? 4.3이라고 했니? 일종의 금기어였죠. 그런데 하여간 학원 현장에서 그렇게 4.3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니까 좀 북받쳤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중에 고향이 제주도인 친구 있냐?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용감하게 손을 들더라고요. 너 4.3에 대해서 좀 아니? 그러니까 안 돼요. 너 그럼 여기 나와서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내 인강 제자들에게 4.3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걔가 쫙 걸어나오고 막 200명의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그런데 딱 돌아서더니 카메라를 보고 덜덜덜 애가 떨어요. 떨면서도 자기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그 학생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북청년단 제가 오늘 강의 중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서북청년단에 의해 죽창으로 허벅지를 찔리셔서 자기 할아버지가 평생 다리를 절고 사셨다.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인데 당시 군인과 경찰들이 주민들을 학살하니 제주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제주도는 한라산,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용암 동굴들이 많습니다. 그 용암 동굴들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갓난아이가 울어요. 갓난아이가 울면 그 마을 주민이 이 동굴에 숨어 있구나는 걸 다 알잖아.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갓난아이 엄마가 갓난아이 입을 틀어 막았는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갓난아이가 질식사로 죽었다더라. 그리고 자기 학교 옆에 아파트 공사를 해야 돼서 땅을 깊게 팠는데 야 거기서 수백 구의 시체가 나오는 걸 자기 눈으로 봤다. 또 이제 아무래도 제가 옛날에 수능 강의할 때는 여기저기 기숙학원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주 아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 여학생이 너 4.3에 대해서 좀 들은 바가 있니?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께 들었어요 라면서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그런데 얘가 너무 웃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이야기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울면서 이야기를 해버리더라고요. 할머님이 그때 7살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숨어 있다가 경찰들에게 발각이 됐고 마을 주민들이 전부 학살당했는데 7살 등치가 작은 여자이다 보니까 할머님 이야기입니다. 엄마 시체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고 엄마 피가 이제 온 몸을 적셨답니다. 그런데 당시 군인들이 확인 사살이라고 하죠. 대검으로 이렇게 시체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꽂고 가는데 곧 그 7살짜리 여자아이의 차례가 됐습니다만 저쪽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났고 다른 곳에 숨어 있었던 제주도민들이 발각됨으로 인해서 그 할머니가 7살짜리 여자아이가 살아서 지금 할머니가 됐고 자기가 태어날 수 있었다. 이건 이제 제가 제주 친구들을 통해서 강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4.3이고요. 저는 일단 이 시간에 4.3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